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37번째. 오늘은 정자가 약해 자식이 안 생기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자식운이 어떤가요? 제 자식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말라버렸네요. 사주 내 물기운이 본인에게는 관성이라고 자식을 뜻하는데 말라버려서 자식운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말라버린 물기운이 신장을 뜻하고 생식기를 뜻하는데 너무 약하니 정자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신이 잘 안되게 됩니다. 그러니 손이귀에 자식 갖기가 불리한 사주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실은 아내가 임신이 안돼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저도 검사를 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제 정자가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니 잘 풀라 하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자식 갖기 불리한 사주가 되었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정사년 경술월 병진일 무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사년생이시면 1977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45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식운이 어떠냐고 그래서 자식 갖기가 힘든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연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네요. 자, 일지, 진토 안에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정화, 사화, 작은 불, 큰 불뿐이라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의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술토, 큰흙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흙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큰흙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환의 경금 큰 쇠, 월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진토지장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술토, 진토, 무토, 큰흙광활한 대지, 경금, 큰쇠, 자수, 작은 물까지 내편이라고는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특히 사주에
흑기운이 강해서 일간의 힘을 많이 빼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약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사와 큰 불로 잡아야 되겠죠. 힘을 주니까.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용신이 좀 무정합니다.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나무가 좋겠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은 목생활을 해가지고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비겁이라고 힘을 보태주는 불이 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사주에 있는 흙을 생해버리니까 사주에 많아서 흉한 식상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좋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큰 나무만 오면은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사와 희신은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 속에 자식운이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자식운을 물어보면 남자분이죠. 먼저 뭐를 쳐다봐야 되죠? 관성을 쳐다봐야 되죠. 관성이 바로 남자분한테는 자식이죠. 자식이 되기 때문에 관성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관성이 어디 있나요? 시지에 자수, 작은 머리 있고 진토 안에 개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관성의 힘이 상당히 약하죠. 이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에게 물은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생토까지 받죠. 화생토까지 받으니 열이 있는 흙기운에게 완전히 빨려버리네요. 그리고 조토 있죠. 조열한 토가 옆에 있어서 진토 안에 있는 개수도 말라버리고 화생토를 받은 진토 안에 있는 개수도 말려버리네요. 그래서 흙에 막혀버리고 열기운에 말라버리는 자수와 개수는 완전히 사주팔자에 너무 약하게 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된다는 얘기죠. 흙에게 막히고 열에 의해서 말라버리고 그러니 물기운이 너무 약합니다. 물기운이 자식인데요. 그래서 자식운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자식운이 약하다는 걸 알았고 또 사주팔자에 보면 물이 뭡니까? 관도 되지만은 오장육부 중에서 이게 신장도 되고 그 다음에 생식기도 되죠. 자, 사주 이렇게 생식기가 약하게 되면은 정자, 물기운이 또 정자를 얘기하죠. 정자수가 약하게 됩니다. 정자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정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밭에다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내에 관성인 자식이 약해서 자식운이 약하고 그리고 사주에 생식기를 뜻하는 물기운이 거의 말라버려서 정자가 좋지 않아서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식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특히 대운 흐름을 보면 정미, 병호, 을사 해가지고 사주에 흙기운에게 힘을 주면서 물을 말려버리고 또 열기운까지 가세되죠. 그러니 물기운을 싹 말라버리는 대운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운기 흐름도 이 물기운을 완전히 말려버리기 때문에 관성인 자식운이 매우 약해지고 체질적으로도 물이 말라버리니까 정자가 좋지 않아서 애를 못 낳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주에서는 사주 내에서 관성이 바로 자식이죠. 관성이 말라버리고 또 물이 생식기를 따는데 생식기가 약해져서 임신이 어려웠던 사주팔자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조한 사주들, 저열하다고 그러죠. 저열한 사주들은 스트레스에 참 취약합니다.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정자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이렇게 건강한 그 정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분은 사주 내 물기운 때문에 자식운이 약하다는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속에 관성인 물이 말라버려서 자식이 생기지 않은 남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